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임플란트과고, 부모님들이라든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물어보거나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임플란트 모양이 많이 좀 되어 있죠. 나사목 같이 생겨 있다 보니까는 대부분 임플란트는 나사처럼 이렇게 돌려박아서 신받는다, 이 생각들을 하고 치과를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뼛속에 들어있는 걸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사목 같이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는 나사못을 생각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사실 나사같이 안 생긴 놈들도 있어요. 어떤 임플란트는 그냥 동그랗게 원통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재미난 거는 포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블레이드라고 그래서 칼날같이 아주 얇게 되어 있는 그런 임플란트들도 있어요. 물론 블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는 요즘 쓰지는 않지만은, 임플란트는 그럼 나사처럼 돌려박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뼛속에서 힘을 받느냐?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은 굉장히 특수한 금속인데, 쟤는 뼛속에 넣으면 뼈세포가 와서 달라붙어요. 이거는 부러진 뼈 붙는 거랑 거의 똑같은 원리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뼈 부러졌을 때 의사들이 깁스해놓고 뭐 특별히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뭐죠?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예. 깁스하고 기다리면 뼈가 붙는 원리랑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별로 해줄 게 없잖아요. 임플란트도 똑같은 이유로 뼈에 심어놓으면 뼈 세포가 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임플란트 수술이 끝난 뒤에 왜 이는 안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나사처럼 돌려박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심어놓고 기다린 다음에 뼈랑 붙어주면 그때부터 힘을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랫뼈랑 위에 턱뼈는 종류가 좀 틀립니다.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통뼈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단단한 뼈예요. 그래서 이 뼈에는 심어 놓게 되면은 짧으면은 6주, 조금 오래 가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뼈랑 붙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위에 머리뼈 같은 거, 상악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눈도 있고 뇌도 있고 이러다 보니 뼈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끼리는 그 스폰지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요즘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봐서 임플란트 심자마자 바로 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그걸 보고 오셔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가능하실 수도 있으세요.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플란트는 뼈랑 붙어줘야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뼈랑 붙어주기 전에 말 그대로 정말 나사목 같이 돌려 박아서 힘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게 가능한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당일날 임플란트를 하고 이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광고하는 대부분의 치과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게 가능하긴 하지만 환자분은 이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 무슨 뭐 부동산 매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세가 되게 싸게 나왔다, 아파트가 되게 싸게 나왔다. 그래서 가보면은 그거는 뭐 팔렸어요, 대신 다른 집 보시죠, 이런 것처럼. 아니면 중고차 같이, 중고차 뭐 되게 좋은 차가 되게 싼 가격에 나왔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차는 안 되고, 손님은 이런 차를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조금 안타깝겠지만은 의료계도 사실 그런 상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즘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극소적으로 적은 케이스들만 그런 것들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오늘 심어놓고서 내일 미국 들어가거나 이렇게 외국을 나가야 돼서 시간이 없는 경우 아니면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임플란트는 현재 그 의료보험상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가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2개가 가능하신데, 이가 아예 없는 쪽에서는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적용하실 수는 없고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 케이스가 아니고 틀니를 하셔야 된다라고 나라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아니고 틀니를 좀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틀니를 쓰시는 수밖에 없고, 이가 한 개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 없는 부분에 이를 심을 때는 그때는 2개까지 임플란트가 가능하세요. 평생 2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개는 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비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좀 있으세요. 연세가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노년층에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가끔 가족분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와서 우리 어머님이 뭐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래서 임플란트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보통 전신 질환이 있으셔도 관리만, 조절만 잘 되고 있으면 임플란트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골다공증 약입니다.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 골다공증 때문에 골다공증 약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약 성분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 성분이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의 95% 정도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약이 임플란트랑 궁합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최소 6개월, 조금 넉넉하면 1년 이상 좀 끊었다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아니면은 그 약 드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치과 미리 방문하셔서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거 하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미리 임플란트를 해놓으시고 안정이 다 된 다음에 그 약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그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은 그 뼈의 대사를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임플란트라는 거는 뼈랑 붙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서로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뭐 하나가 없어서 일을 하실 때도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고, 아니면 뭐 여러 개 치아들이 없을 때,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임플란트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가 하나도 없을 때 치아가 사랑니를 빼고 28개가 있거든요. 14개씩, 아래쪽에도 14개, 위에 14개, 28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고, 보통은 이가 하나도 없으시면은 최소의 개수로 해서는 6개 정도를 해도 치아를 12개를 만드시는 경우들을 많이 쓰시고요. 조금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은 8개를 심고서는 치아를 14개까지 만드시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임플란트를 많이 심고 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임플란트나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경우들은 그렇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최소 6개에서 한 8개 정도 해가지고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세요.